아이고, 아침인데 발걸음이 벌써부터 무거워요. 허리에 복대를 착용하시네요. 뼈가 약해지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근데 유독 제 검사를 하면 이 뼈 중에서 허리뼈가 유독 약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또 척추 압박골절 같은 그런 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조심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과 검사하는 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게 T스코어거든요. 저게 3.4라면요, 골다공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아프기 전의 모습은 너무 멋지시네요. 패션이 남다르신데요? 골다공증 진단을 딱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냥 사람이 한꺼번에 도미노 무너지듯이 건강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쪽 충청권 지역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MC이긴 한데요. 불과 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무대에서 한 7, 8시간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늘 넘치고 무대에서 날아다니시던 분인데 지금 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저거 지금 아이들 있는 집에서 많이 쓰는 안전 쿠션 그거 아니에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작은 충격도 조심하셔야 해요. 베란다에 빨래 놀러 나가면서 또 여기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행여놔도 또 뼈 다칠까 봐 이거를 모서리 이 부분만이라도 좀 붙이려고 하는데 어머니랑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입원하셨나 봐요. 친정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조금 심하셨는데 수치가 약하셨었는데 운동도 안 하시고 말을 안 듣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혼자 계시다가 허리가 넘어져서 방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딸이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골다공증도 가족력이 있나 봐요. 저건 혈압 측정기인데 고혈압도 있으신가 본데요?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제가 다 안타깝네요. 공복 혈당을 체크하시네요. 수치가 괜찮아야 될 텐데요. 118이네요. 118이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골다공증도 그렇고 뭐 고지혈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크게 전조 증상이 없이 오니까 소리 소문 없이 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죠. 골다공증도 힘든데 대사질환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요, 안 그래도 검사를 꼼꼼하게 좀 진행을 좀 해봤어요. 골다공증도 심하지만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한양철의 골골 주민으로 오늘 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일상생활이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골다공증이 있다.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늘상 바쁘게 생활하다가 네.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가 40대였거든요. 네네. 40대인데 골다공증 미염군이라고 하더라고요. 40대에 이미? 네네네. 그래서 아프지도 않았고 증상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네. 심각한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골다공증이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이 골다공증은 이게 참 문제인데요. 골다공증은 침묵의 공격자입니다.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나중에 심각해진 뒤에야 발병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뼈를 이렇게 훔쳐가면은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아프면 소리야 나오겠지만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이거 뭐 골다공증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하게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절 위험이 커진 상태가 골다공증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지나면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골 손실이 유발되는 거죠. 한의학에선 예로부터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수의 생성과 뼈의 성장 발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신장의 기운이 충실하지 못하면 허리가 굽어지고 뼈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현대의학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뼈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골다공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골골 주민의 경우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골다공증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2.5 이하부터 골다공증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3점보다 더 낮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지금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20대 때는 꼿꼿하다가 어이구 그러면 지금 빨간색 쳐져 있는 게 마이너스 3.0인데 뭐 거의 그림은 지금 뭐 할머니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맞아요. 중간에 보면 뼈가 어떤가요? 이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보이죠. 아 저게 구멍이에요. 점처럼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뼈가 꽉 차 있어 보이고요. 네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구멍이 굉장히 숭숭숭숭 비어 보이잖아요. 아하. 이게 골밀도에 따라서 뼈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4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골골 주민은 어디에 해당하죠? 그런데 지금 이 골골 주민의 수치를 보면요. 80대 할머니보다 더 몸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넘어지면 큰일이고요. 어디 앉을 때 털썩 주저앉거나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해져서 골밀도 검사 지수가 마이너스 4까지 가게 되면 재채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재채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정도면은 감기라도 걸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러면 뭐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렵죠. 골골 주민도 계속 집 안에서만 생활하잖아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붓는 것도 힘들어서 수술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외부 활동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투병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이나 폐혈증, 욕창, 요로 감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고요.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골절이 되면 사망 위험까지 커집니다. 실제 고관절 골절 후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2년 내 사망률이 무려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골골 주민도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데 아까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근데 허리가 골절되시는 바람에 집안에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네. 병원에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됐는데 어머니 뵐 때마다 마음이 정말 착잡해요. 마치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더 골다공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